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오늘은 여야의 묵직한 삼선 중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펀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릇된 것, 그리고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워지려는 대선 주자들의 노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달라질 것이다. 이런 다짐도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도 하고 하는데 유권자의 마음에 얼마나 와 닿을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쇄신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쇄신이 먼저 더 급한 것은 아무래도 지지율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일 쇄신 달라지겠다라는 선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정치혁신 차원에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뭔가 화답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거티브 선거는 저처럼 정치권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대선 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수많은 정치를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거는 망국병입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운동이고 또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고 우리 정치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청산해야 될 것이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입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보면 갈수록 이 정상적인 선거운동, 전공법의 선거운동보다도 그런 건 오히려 부차적인 선거운동이 되고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 흠집내기, 흑색선전, 유언비어 이런 선거운동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걱정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면은 진 쪽에서도 정상적으로 졌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억울하게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명을 써서 졌다. 국민을 속여서 이겼고 우리는 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나 당이나 지지자들이나 승부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거 때마다 또 한 번은 꼭 나오는 게 네거티브 청산하자.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변화가 없는 거는 그것도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선거 때 필요할 때 써먹는 선거 전술 중에 한 부분으로 계속 등장하니까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언을 하신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되려면은 당연히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조건 없이 해야 됩니다. 네. 당신도 하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선거운동 방식이다. 청산해야 됐다고 생각하면 오늘부로 바로 중지해야 됩니다. 시간 끌 것도 없어요. 선거 네. 얼마 남았다고 바로 중지해야 되고. 근데 행동 그리고 후보 같으면 이제 당에다 지시를 해야죠. 오늘부터 일치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도 안 하고 내일부터는 그런 장면이 국민들 눈에 안 띄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 결단과 실천의 조치가 없으면 진정성이 없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나는 그만두겠지만 나는 후보는 좀 조심하는데 자제하는데 당은 여전히 똑같이 한다. 그럼 그건 이중 플레이거든요. 나는 그만두겠지만 당은 알아서 해라. 이거는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조건 없이 하고 적각하고 또 나와 당이 다 같이 공히 그만두면 그건 진정성이 있는 거고 예. 그게 아니면은 그냥 선거 전술 때문에 선거 전술적으로 하는 걸 뿐이고 그건 변화를 못 가져옵니다. 조혜진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대단히 점잖게 완곡한 표현을 해주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와서 물타기 꼼수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대해서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실제로 저희가 올해 1월달 벌써 이제 1월이 마감돼 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나 주요 당직자들, 주요 선대본부에서 주요하게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네거티브 전술을 편 적은 없습니다. 1월 들어서.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저희가 좀 네거티브적 그 요소들을 많이 했었지만 1월달 들어서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게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는 선거고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뭐 이러면서 흠집 내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선거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실제 당내 일부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제 네거티브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막아야 되겠다 하는 당내에서의 다른 의원들에 대한 선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뭐 정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정말 산적해 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미국을 제외한다면 OECD 국가에서 최고의 불평등 국가, 뭐 기후 위기, 뭐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 지역구로 계신 곳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데 거기 지방소멸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십니까?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지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은 낀 곳, 뭐 통일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도 북미 간의 갈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시대적 난제, 대한민국의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평가를 받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실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배한 선거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주요한 선거에서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졌고요.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그 네거티브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작년 4월에 치러졌던 보궐선거에서 그때 뭐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당선자하고 해서 시장하고 싸웠을 때도 굉장히 네거티브 전술을 많이 해봤는데 그걸로 민심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그게 생태탕도 그렇죠.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로 민심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수차에 걸친 선거에서도 결정이 났고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전 조혜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뭐 조건을 붙어가지고 나 안 할 테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럴 필요도 없고요. 네. 스스로가 선언을 하고 스스로가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는 그 정책 선거가 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뭐 진정성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진정성이 정말 있고 없고는 그것이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또 유권자의 마음,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 연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이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들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의 하나의 일환들이 이런 쇄신책들, 안들 아닌가 싶은데요. 또 이 설 연휴쯤에 대형 대선 레이스의 큰 이벤트로 생각이 되어 왔던 TV 토론 잠시 저희 좀 옆길로 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쇄신안, 혁신안 이런 것들도 토론의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일단은 만들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서로에 대한 공세도 좀 정지 신호등이 불이 켜졌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속내로는 아쉬운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양쪽 다 토론 한번 붙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겉으로는 있었기 때문에 그 토론이 성사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한 입장들 분위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욱 의원 말씀 좀 해주시죠. 이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실제 얼만큼 변별력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TV 토론이라고 하는 건 딱 짜여진 각본에서 몇 초 얘기하고 몇 초 공방하고 뭐 이런 식이어서 조금만 준비해 본다면 그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숙지해서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뭐 그리고 이미 질문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로 공유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뭐 아주 큰 변별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있어가지고 미세한 내용들의 차이 아니면 기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거를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의 대표 주자들이 모여서
그거를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저희한테 아픈 것들도 있을 테고 부진영에 아픈 것도 있을 테고요. 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담백하게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는 거 이건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무산될 수뿐이 없는 조건이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렇지만 뭐 이거 아니어도 앞으로 있을 토론회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걸 예.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지켜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후보에 대한 검증,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에 임하는 자세, 이재명 후보는 비교적 본인의 자리를 그대로 좀 유지해 온 감이 없지 않지만 윤석열 후보는 조금 달랐습니다. 레이스 초기에는 조금 피하는 느낌, 그 다음에 지지율에서 조금 고전을 할 때는 다시 또 토론을 하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렸지만 토론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또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일면 조금은 불리할 것이다.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이런 전망들도 있었고요. 경선에서 이미 수차례 했기 때문에 아니다, 약하지 않다라는 전망들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토론이 무산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더 궁금한 쪽은 저는 국민의힘 쪽, 윤석열 후보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토론을 하면 우리 후보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 아니면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뭐 비슷할 가능성 또는 조금 밀렸다고 해도 뭐 크게 뭐 그 지장 없을 정도로 이제 방어를 할 거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우리 후보도 토론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다 그렇지만 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고 있는데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토론에 대한 인식도 생각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모든 게 다 이제 경험이 없고 안 해본 일이고 상대방은 워낙 TV 토론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강자를 알려진 사람이고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토론이라는 게 이게 말 잘한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구나. 말 잘한다고 꼭 점수를 얻는 게 아니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가 말 잘하나, 누가 말 실수하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참고 자료가 되겠지만은 누가 더 진정성이 있나, 누가 더 신뢰할 만하냐, 누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이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냐를 본다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토론의 기술이라든지 언변이라든지 뭐 현란한 그런 말솜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내가 당장 그 상대 후보를 이렇게 뛰어넘지 못할지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그 가감 없이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그걸 판단해주는 우리 국민이다. 네.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고 말솜씨에 조금 밀린다고 해서 내가 부담 가질 필요 없고 내 진정과 그 소신과 이걸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편하게 말씀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도 내가 뭐 굳이 뭐 이 말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됐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 정도로 그 정석으로 하게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TV 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한번 해보자 이런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실제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토론 얘기 접고요. 원래대로 좀 쇄신 얘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7인회 계속되는 쇄신안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들 다 눈길이 가는 안들이지만 이현우 의원께서는 이 수많은 혁신안들 중에서 좀 이것만큼은 정말 의미가 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엊그저께 있었던 송영길 당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386 정부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386 정부 뭐 이른바 뭐 586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정권 교체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게 정권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386들이 초심을 잃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네.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당내에서 386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당대표가 스스로를 내려놓고 앞으로 더 이상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스스로가 386 정권 386 그걸 대표하는 내가 정권 유지를 잘못해왔고 정당 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제대로 못 미쳤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한테 울림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혜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내놓은 잇따른 혁신, 쇄신안 그 중에서 좀 이런 안들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좀 뉴스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송영길 대표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건 6선 도전을 안 하겠다는 네.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586 용태론을 이제 송 대표 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586 용태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초선 그룹이라든지 또 젊은 세대 그룹에서 또 용태론을 밀어붙이는 선배도 물러나라 이런 분위기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자막에서처럼 586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 가운데 후속으로 그럼 나도 불출마하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점이 같은 586 같은 세대지만은 초선도 있습니다. 예. 이제 겨우 정말 이제 그 송영길 대표 같은 분은 5선까지 하고 이제 뭐 불출마 선언까지도 하는 마당인데 이제 겨우 국회 들어온 586도 있습니다. 재선도 있고 예. 3선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5선까지 하고 그만두는 거 하고 이제 겨우 내가 정말 당신들 여기 들어와서 뭐 3선, 4선, 5선 할 동안 나는 밖에서 고생만 하다 겨우 국회의원에 진입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정치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물러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같은 불출마라도 정말 소중한 거를 갖다가 내놓는 불출마는 울림이 있지만은 뭐 더 한 번 더 하나 안 하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제 막 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불편하게 만드는 같이 그렇게 물귀신 인작되는 표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네. 당 안에서도 지금 조금 공감이 좀 네. 확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또 7인회라는 분들도 뭐 임명직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명직 안 하겠다 이런 선언도 하고 했지만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걸 이걸 내놓을 때 공감되는 부분인데 네. 공감이 있다면은 그분들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정말 소중한 걸 내놓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거고 공감이 당 안에서든 또 일반 대중 속에서든 그런 공감이 없다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이미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내놓겠다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이거는 국민들의 평가를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송 대표의 불출마 선언을 바라보는 두 여야 의원의 전혀 다른 견해였습니다. 국민들의 역시 판단에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세요. 대선 후보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던 대선 단언컨대 없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얘긴데요. 녹취록 파문 이후에 이제는 등판 시점, 방식을 두고도 수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금 김건희 씨를 둘러싼 관심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간 녹취록의 파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넣고 있는데 두 분은 무엇을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7시간 녹취록의 파문이 결과적으로.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그 면죄부를 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아마도 7시간 녹취, 그 시간 분량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별이 거기다 녹취가 됐고 그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그 공개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야 정말 어마어마한 폭탄적 무슨 얘기들이 있나 보다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대는 이만큼 컸죠. 근데 실제 까보니 이만큼. 근데 기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만큼도 굉장히 큰 파문이 있을 수 있었는데 있었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만큼 큰 기대에서 내용적으로는 이만큼만 나오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오히려 아주 그 똑똑하고 말 잘하고 강한 리더십을 긍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분이시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오히려 이제 면죄부를 준 것 같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 내용 중에서 뭐 가제는 개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 후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남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둔하고,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 단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동원하고 수사를 하면서 했던 딸까지 온 가족까지 모두 했던 그 정도로 단시간 내에 한 사람을 수사하기 위한 여태까지 검찰에서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없고 그러니까 공정할 수야 있겠으니까 어찌됐든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인데 예. 그걸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을 내리면서 오로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인 것 같은데 그 공정성의 문제를 확실하게 조국 장관을 수사할 때는 잃어버렸던 것 같고요. 이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진영 정치는 사라져야 된다. 배우자께서 이제 김건희 배우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은 참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영 정치를 사라지게 하고 대한민국이 좀 국민 통합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배우자면은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부부 사이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후보님에 대해서는 어찌됐든지 많은 국민들이 아마 진영 정치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데요. 그런 이제 국민 통합의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나서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역시 굉장히 점잖은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7시간 녹취록에 대한 것에 더 마음을 졸였던 것은 국민의힘이 아닐까 싶은데 좀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낳긴 했지만 이 분위기는 조금씩 일단락돼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무엇을 남겼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김건희 배우자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참 괜찮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녹취록이 이제 공개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사업가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막 하는 화법이 또 있고 그래서 녹취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또 거기에 또 꼬투리 잡힐 만한 표현이 뭐가 있을지 사실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게 그런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오해나 억측이나 또는 이제 모함이나 누명씌우기나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되어 있던 국민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었던 이상한 모습의 후보 배우자라는 것들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중에 물론 이제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상처받은 분도 계시지만은 또 상당 부분은 이분 나름대로 괜찮네 하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또는 다른 상대 진영의 공격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던 그런 정도로 그런 분은 아니네라는 그게 정리가 된 효과가 있고 또 저도 사실 정치를 평생을 해오지만은 요즘의 민심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정치 민심, 특히 2030의 민심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고 하기 때문에 잘 그 민심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그 판단이 안 설 때가 있는데 김건희 배우자 같은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솔직하면서도 어느 진영에 예. 치우치지 않고 우리 이분호 의원님 말씀처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실사구시적으로 사고하는 이 사고가 또 어필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뭐 등판 이야기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사실상 등판된 것 같은 국민들이 이미 다 보고 있고 네. 다 뭐 육성까지도 듣고 있고 등판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후보든 나중에 당선되면은 또 배우자로서 나오게 될 텐데 나오게 된 그 과정이 본인이 이제 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만 한다면은 국민들에게 좀 좋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우자의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하면 예. 당장 뭐 등판이라는 게 예. 이미 등판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 공개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여느 대선 후보의 배우자들처럼 함께 선거운동도 하고 그래서 봉사활동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면 그 예. 부분과는 아직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예. 하나의 그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의 또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예.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예. 그동안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그리고 국민의힘의 리스크로 많이 여겨져 왔던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는 리스크가 아닌지 예.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후보 본인도 리스크가 있고 또 시너지가 있고 또 엮이는 거 숨기는 걸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배우자도 당연히 다 있죠. 양면이 다 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합쳐서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저는 후보에게 도움되는 쪽의 역할이 더 클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우리 선대위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고민하고 있고 후보나 배우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주면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배우자다. 그렇지만 본인이 등장하는 이 공간은 선거 막판으로 치지 않는 격렬하게 서로 전쟁에 가까운 그런 이제 선거 운동이 붙고 있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네거티브가 아주 극심하게 기승을 부리는 판이고 사실이 사실대로 전달이 안 되고 본심이 본심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판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공격하는 쪽에서는 뭐 말 그대로 하이에나처럼 이제 딱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와서 활동하고 또 표현하고 했을 때 이게 국민들에게 그대로 왜곡 없이 예. 그대로 전달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야 된다. 또 나가면 또 국민들에게 또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더불어 그럼 정상적으로 이 지금 환경이 근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모든 것이 나에게 우호적이고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돼 있고 어떤 행보 하나가 다 그렇게 인식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기대 안 하죠. 다 뭐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에서 나오겠다는 그런 거 기대는 안 하고 그거보다는 지금은 좀 심하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국민 속에 상대 측의 공격에 의해서 국민 속에 이미 이상한 사람으로 예. 그렇게 각인돼 있을 그런 우리 선거판이거든요. 네. 그게 좀 지나치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고려해야 된다. 그 점이지 예. 모든 게 다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되면 나오겠다는 건 아니죠. 그건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김건희 씨가 공개적으로 뭐 행보를 해야 하는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긴 한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좀 대응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뭐 그 등판을 안 했어도 거의 블랙홀과 같이 최근에 모든 뉴스의 초점은 오히려 김건희 배우자님께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그 상승의 요인의 하나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그 머지않은 시간에 이제 등판을 할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등판이라고 하는 거는 공개적이고 비공개적인 그 대선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배우자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한 명, 뭐 그 후보자 혼자서 부족한 것을 배우자가 메꿔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각종 뭐 허위 학력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인터넷에 프로필도 등록을 하고 계시고 등등하면서 이제 등판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대선 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이 아니고 머지않은 시간 설 이후에 한 번 정도의 그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거는 아마 한 번 정도의 사과,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등판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등판을 하면 또 다른 이제 논란은 또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했던 뭐 허위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당에서 그런 네거티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언론을 통한 검증 뭐 이런 절차들은 이제 계속 또 남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스스로가 이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죠. 저희가 뭐 해라 마라. 우리한테 이 불리하니까 하지 마라. 뭐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본치 오늘은 민주당의 이원우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